자,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키워드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한유진입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1년 커리와 함께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소개를 먼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리엔테이션 먼저 하고 들어갑시다. 자, 2024 키워드 한국사 커리큘럼인데요. 제 강의 슬로건은 뭐예요? 키워드로 흐름을 꿰뚫는 키워드 한국사입니다.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키워드를 강조한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제 키워드로 기억되는 한국사가 될 건데요. 자, 먼저 커리큘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복사해서 좀 배부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받아보셨나요? 네, 커리큘럼에 관한 문의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1년 커리를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조금 전체를 다 여기에 싫다 보니까 좀 글씨가 조금 조그만한 거 양해 부탁을 드리고 지면상에 그 커리큘럼을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정규 수업 7월 대개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기본 이론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본 이론이 있고 심화 이론이 있죠. 근데 여기서 기본을 다 다루고 여기 가서 심화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한국사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전근대사 파트와 근현대사 파트가 있습니다. 전근대사 파트는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현대사 파트는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현대사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파트가 있는데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 전근대사의 기본과 심화를 다 다뤄드릴 거예요. 그 다음 심화 이론에서는 근현대사의 기본과 심화 이론을 다 다뤄드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에서 전근대사 이론과 심화까지 다 다룬다라는 거, 그다음에 심화 이론에서 근현대사를 다룬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끝났다고 해서 1회독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한국사 전범위 한 바퀴를 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 이론 하나 끝났다고 해서 심화 이론까지 끝나야 한 바퀴를 전체 한번 돌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7, 8월에 기본 이론 복습 강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현강에서 금, 토 수업이 진행이 되지요. 금, 토 수업이 진행이 되면 토요일 수업 이후에 이제 끝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주에 배운 내용 8T를 하잖아요. 8T 수업을 하잖아요. 8시간 수업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복습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토요일 오후에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수업 끝나고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강수를 보시고 교재를 보시면 기본 이론 이제 2달 동안 조선 후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서로 진행이 됩니다. 에듀윌 기본서 있으시죠? 문의가 어떤 게 많았냐면 기존 교재 2023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로 강의 들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 참 많았어요. 강의 들어도 됩니다. 어차피 한국사의 내용이 바뀌거나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강의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단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기존은 교재가 3권이었고 이제 2024 교재는 2권이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뭐 수업 시간에 몇 페이지 어디 나갑니다. 쭉쭉쭉 밑줄을 긋고 나갈 건데 만약에 막 그거 찾다가 페이지가 안 맞아서 막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잘 찾을 수 있다. 센스 있게 잘 찾아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 교재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록이 올라오면 그 추록 부분 다운 받으셔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보완되었는지 추가되었는지 그런 부분들 점검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복습 강의는 암기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키워드 암기장 다 준비해 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키워드 암기장. 이거는 개정 없이 기존 교재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2024 버전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교재에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좀 떨리는 것 같아요. 기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활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구비하셔서 1년 동안 볼 교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키워드 암기장 준비하시고 기본 이론 복습 강의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암기장 테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암기장 테스트할 때 이 암기장을 활용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볼 교재니까 반드시 구비해 두시길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도 역시 이제 기본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압축 기본 이론 강의예요. 압축 기본 이론 강의. 여러분은 지금 7월 대개강에 잘 맞추어 오셨는데 나중에 뭐 10월 달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1월 달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몇 개월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그럼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제가 늦게 왔는데 이 기본 이론부터 커리를 다 타려니까 너무 강의 들을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강의가 바로 이 압축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압축 기본 이론 강의 굉장히 중요한 강의거든요. 전 여기다 별표를 쳐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기본서로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단권화 노트, 시크릿 노트가 있죠.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로 안 나가고 기본서로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 서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간추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점점 가면서 이렇게 넓게 까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가장 자세하고 넓게 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서 추리고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그렇게 추려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 노트는 중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지만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서술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압축 요약 정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서를 활용해서 처음에 기초를 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전날까지 봐야 할 교재는 뭐냐? 단권화 교재는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이 시험 전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험 전날이에요. 여러분 뭐 공부하실 거예요? 한국사. 이제 시험 전날이 되면 이제 시뮬레이션 없이 그냥 몰아치시는 분들은 기출 문제,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지. 기출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기본서가 중요하지.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 기본서도 좀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 풀었는데 오답 정리한 거 있지. 그 오답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정신이 없어요. 봐야 될 건 너무 많고 학원 유인물은 많고 프린트도 많은데 내가 그 중에서 중심을 못 잡으면 그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그냥 허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시험 전날 뭐 볼 거를 공부할지 이걸 계속해서 머릿속에 유념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단권화 교재를 준비하는 건데요. 이거를 계속해서 회독하다 보면 시험 전날에는 1시간, 2시간 안에 전 범위를 다 훑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복 훈련을 해드릴 거예요. 그 정도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단권화 교재로 잘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강의가 바로 시크릿 노트로 진행되는 강의예요. 그래서 앞에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다 들었다고 해서 1회독을 했다고 해서 이 강의를 안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기본서로 진행이 되고 이 전 범위를 시크릿 노트를 활용해서 압축 기본 이론으로 64강 안에 전 범위를 다뤄드릴 겁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혹여나 나중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기가 참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듣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처음 시작부터 여기서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가장 자세하게 깐다고. 시험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 자세하게 깐 것들 중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꼼꼼하게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다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정시간이 없으면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데요. 11월부터는 단원별 기출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기출 문제, 그다음에 예상 문제 풀어드리고요. 그다음에 1, 2월에는 7개년거 전범위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국가직과 지방직 문제 위주로 전범위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력을 다질 거고, 그다음에 3, 4월 가서는 국가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 그다음에 5, 6월에는 지방직과 서울시를 대비하는 동형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여기는 초시생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재시생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문제 푸는 거에 욕심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특히 이제 재시생 분들은 마음이 급해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이제 재시생과 초시생의 공부의 시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재시생 분들은 1년 동안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요 여기 가서 절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얕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얕은 점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을 탄탄하게 쌓는 게 중요해요.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바로 이제 기출문제 바로 풀어봐야지 그래야 조금 공부하는 것 같거든요. 배운 개념을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래야 좀 내가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운 내용을 숙지하고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합격자 분들께서 내가 한 실수라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이 부분 때 철저하게 암기가 되고 여기서 문제풀이 속도를 높여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대충 기본으로 한 번 듣고 문제풀이를 바로 시작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잘 풀리지가 않아요.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기본으로 한 번 회독하면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한국사는 다 사료 제시형 문제로 출제가 되지요. 그래서 사료도 우리가 반복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 이론이 탄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헷갈리는 천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너무 문제 푸는 걸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이제 기초를 탄탄히 하시면서 암기하시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시라는 거. 우리가 배운 내용을 숙지하고 가는 거에 초점을 두시라는 거, 그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여기 정도 가면 여러분 실력이 많이 이제 향상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처음에는 배운 내용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날 범위에 맞게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시생분들은 조금 다르겠죠. 재시생분들은 아무래도 처음 그 출발선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재시생분들은 배운 내용 숙지도 물론 있지만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하셔도 좋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재시생분들은 이제 문제풀이 같이 병행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초시생분들은 좀 암기하는 데 더 숙지를 하시라는 거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시즌별로 특강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7, 8월에는 암기장 강화 훈련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조그맣게 뭐라고 써놨나요? 재시생과 1회독 이상 추천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암기장과 시크릿 노트를 엄청 이제 끌고 갈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암기장 시험을 보는 거 아세요? 제 수업? 알고 들어오셨어요? 모르셨죠? 제 수업은 올해부터 이제 필수적으로 암기장 시험을 실시할 거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필수가 아니라 그냥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남아서 테스트를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하면 처음에 이렇게 다 남으세요. 그런데 이제 부담이 되겠죠. 갈수록 점점점 사라지세요. 나중에는 한 반토막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엔 뭐냐면 그 암기장 훈련을 하신 분들이 성적이 진짜 높아요.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암기장으로 암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공부는요. 결국에는 암기예요. 공무원 시험은 결국엔 암기예요. 우리가 수능 시험이나 이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거창한 사고력이나 탐구력을 요하는 문제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이나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 대비 공무원 시간은 시험이 길어요, 짧아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우리 100분 안에 100문항을 푸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그거 안에서 그러면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고력을 측정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거의 결국에는 처음부터 그냥 무작정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 문제를 그렇게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저희 타이머를 몇 분 안에 맞춰놓고 문제를 계속 푸냐면요. 12분 안에 문제를 맞춰놓고 풀어요. 그러니까 12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는 절대 12분은 되도록 안 넘기는 게 좋습니다. 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사에서 20분 다 쓰시면요. 영어 큰일 납니다. 뭐 국어도 큰일 납니다. 그렇죠. 한국사에서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10분 안에 푸시면 너무 좋고요. 근데 너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거기에서 막 조바심이 느껴져가지고 또 뭐 그 긴장감 때문에 못 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2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대예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딱 문제 보면 바로 답이 보여야 되고 문제 보면 바로 답이 보이는 그런 훈련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배운 내용을 암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기하지 않은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자명한 거예요. 암기하지 않은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인강 많이 듣는다고 저 오늘 8강 들었어요. 10강 들었어요. 이러신 분 계시는데 그거는 그냥 본연의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강의 많이 듣는다고 공부 많이 한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 배운 내용을 내가 얼만큼 내가 숙지했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암기하시라는 거. 제가 계속 암기를 강조하니까 뭐야 계속 암기만 하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충분히 이해시켜 드릴 거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꼭 암기하셔야 실력이 느신다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사례들도 보면 한 2, 3개월 하셨는데 성적이 막 90점 이상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근원은 뭐냐? 결국엔 암기장. 암기장 테스트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결국엔 실력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필수적으로 실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복사를 부탁드렸는데 받으셨나요? 네. 자 거기 보면 회독 및 성적 관리 플래너가 있어요. 한 장짜리인데 제가 이거 어제 새벽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새벽에 그냥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암기장 테스트를 우리가 1년 동안 진행을 할 건데 1년 동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매번 진행을 하긴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정말 현강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인강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거를 다 커버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 성적 관리를 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시간적인 한계,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더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끝까지 다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거를 스스로 하시라고. 이거를 어디다 붙이냐면 딱 사이즈 이렇게 자를 수 있게 제가 겉에 선도 그려놨죠. 그렇게 딱 잘라서 시크릿 노트 앞 페이지나 뒷 페이지 붙이세요. 이해되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시크릿 노트 왜냐면 시크릿 노트 1년 동안 계속 볼 교재니까 그래서 앞이나 뒷면에 붙여가지고 거기서 기본서 얼마나 회독했는지 시크릿 노트 몇 번 회독했는지 암기장 몇 번 회독하는지 또 기출문제는 얼마나 회독하는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장 테스트 점수를 제가 늘 현강에서는 돌아요 안 돌아요? 돌아요. 현강에서는 늘 점수를 확인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많은 분들인데 점수를 일일이 다 기억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걸 다 적어가고 싶지만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암기장 테스트 보시고 적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적해서 적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돌면서 확인할게요. 그럼 이분이 암기장 성적이 계속 잘 나오고 계시네. 이분은 계속해서 암기장 성적이 안 나오고 계시네. 이분은 회독이 많이 들어가고 계시네. 이분은 회독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계시네. 파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감시한다? 누가 지켜보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 제가 간과한 게 성인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성인이어서 성인이라는 존재는 자율성이 있는 존재고 물론 성인이 아니어도 자율성은 있지만 그 자율성 충분히 자기 컨트롤이 가능한 존재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못했던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는 여기 와서. 근데 올해는 강압적으로 좀 해보려고요. 성인이어도 자기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나를 그 환경 안에 두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으면 나를 그렇게 강압적인 환경 안에 두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해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차곡차곡 암기장 성적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들 쭉 적으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성적이 계속 저조하네. 성적이 향상되고 있구나. 조금씩 늘고 있구나. 그다음에 회독을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면 몇 번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래너가 될 겁니다. 기발하죠? 아니었어요. 어제 새벽에서 이거 생각하고 그래 이거 하면 조금 더 관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암기장을 지금 제가 막 강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그 암기장 강화 훈련 특강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외우세요 하면 잘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잘 안 외워져요. 그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쓴 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의 쓴 책 내가 다 달달달 읽고 외우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장 강화 훈련 특강에서는 이 한 문항 한 문항을 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이걸 외워야 될지를 다 찝어드릴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기본 이론 복습 강의에서도 암기장을 봐요, 안 봐요? 근데 이건 시간이 아까 제가 10분, 15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보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전근대사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범위를 다루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강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찝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문항 한 문항 내용 설명하면서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야 될지 중요한 키워드에 빈칸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키워드도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찝어드릴 거고 암기장 이 강화훈련 특강은 크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 설명하고 그다음에 키워드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보는 거죠. 암기하고 테스트 보는 거. 그다음에 이건 단답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건 제시생과 1회독 이상자들 추천 대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문제가 풀리는지 기출 문제까지 풀어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지선답 문제까지 그렇게 풀어보는 특강으로 6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개강이니까 나는 혼자 하는 조금 힘들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강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 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개강이 된다라는 거 금요일 오후에 개강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2시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9월 10월에 가면 키워드 사료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 특강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꼭 하나만 들으면 뭐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거 들으라고 얘기해요. 꼭 하나만 들어야 된다면 물론 다 들으면 너무 좋죠. 꼭 하나만 들어야 된다면 키워드 사료 특강 들으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사 문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셨어요? 기출문제 보면 거의 다 사료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개념을 많이 안다고 해도 사료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료에서 어떤 키워드를 잡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사료 특강은 거의 필수 특강으로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본 이론 하면서 정근대사 했어요. 심화 이론 근현대사 했어요. 이렇게 하면 1회독이 이루어지는 거죠. 복습 강의는 그냥 짜잘하니까 그냥 뺄게요. 복습 강의는 짜잘하니까 빼고 진짜 정회독으로 봤을 때 1회독 여기까지 하면 1회독 해요. 그 다음에 9, 10월에 압축 기본 이론을 또다시 같이 진행할 거예요.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이거는 오후에 진행되고 이건 오전에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2회독이 끝나는 거예요. 자세하게 9월 10월까지 2회독 이거 하면 그 배운 진도에 맞게 3회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키워드 사료 특강 하면 여기까지 하면 4회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초반에 이렇게 4회독이 이루어지면 뒤에 문제는 그냥 풀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한 번 강의 듣고 그냥 문제 풀려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여러 번 꼭 이제 이런 강의들이 아니더라도 혼자 하시더라도 여러 번 회독한 후에 이제 문제를 풀어내야 문제가 좀 더 잘 풀린다라는 거 그거 당부를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11월에 가서는 이제 고난도 OX 기출 지문 분석 특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기출 지문들 하나하나를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럼 O 지문도 있고 X 지문도 있죠. 그럼 X 지문은 뭐가 틀렸는지 O 지문은 이런 선지가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강이 될 겁니다. 이건 조금 난도가 있는 선지까지 다 볼 거예요. 요즘 한국사가 쉬워지고 있죠. 쉬워지고 있지만 난도가 조금 있는 선지까지 그러니까 이건 진짜 고득점을 막기 위한 특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마별 제도사 문화사 올킬 특강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쭉 시대사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시대사로만 공부해서 그치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죠? 시대사 흐름 가운데서 분류사로 묶어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뭔 말이야? 시대사는 뭐고 분류사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시대별로 쭉 이제 그 배우잖아요. 시대별로 역사를 배우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군사제도 하면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 통일 신라, 발해, 고려, 조선, 근대까지 이 군사제도가 쭉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묶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제도,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제도, 관리임용제도 등등등등, 토지제도, 수치체제 이런 것들이 시대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하는 특강이에요. 이해되시죠? 수업 시간에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크로스 반복 학습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나가면서도 이렇게 가로로 나가면서도 이렇게 종으로 엮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로 해드릴 건데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특강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 한국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이루어진 건 아시죠?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는 어느 파트예요? 정치사 파트죠.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무엇입니까? 문화사 파트예요.
근데 문화사 파트를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문화사. 그래서 문화사도 그렇게 묶어내서 특강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최종 점검 모의고사 특강이 있는데요. 왜 파이널이 여기 안 가고 여기 있을까 좀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파이널인데 왜 끝에 안 있고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우리가 2회독을 하잖아요. 단원별로 그 다음에 이제 전범위로 2회독을 하면 그 다음에 4주밖에 안 남아요. 시험 볼 때까지. 보통 시험이 국가직 시험이 4월 초에 있습니다. 그럼 3월 그 4주 동안 우리가 모의고사 훈련하고 바로 시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분량 자체가 굉장히 많을까요? 짧을까요? 모의고사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짧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여기에 넣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수강 수업 외에 정규 수업 외에 난 더 많은 모의고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아무래도 시간 재고 문제 푸는 거니까 그렇게 훈련이 좀 많이 되신 분들이 시험을 좀 더 잘 치러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 6월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그죠? 한 달 반 정도 더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모의고사 특강을 더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정규 수업 안에서도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사 문제, 인물사 문제 조금 더 한 문제 더 맞히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역사, 인물사 특강 원래는 이거 무료 특강으로 제공해드렸는데 시간이 항상 짧아요. 무료 특강은 아시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따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특강도 쭉 진행이 되는데요. 초시생분들은 이거 듣고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2023 기출 문제가 국가직, 지방직 어떻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대 개관 여기서 이루어졌으니까 초시생분들은 이거 들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강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국사 빈출 사료 특강이 있어요. 이 사료 특강은 6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기존 6주였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이긴 한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약간 맛보기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보기 특강으로 사료, 빈출 사료 진짜 중요한 사료 30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연표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연표를 알아야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근현대사 연표 특강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다음 한국사 빈출 주제 10개 뽑아가지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주제들은 그냥 내용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관련된 기출 문제들까지 풀어보는 특강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특강이 있는데 여러분 유네스코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유네스코는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 해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해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국가직 시험 전에 유네스코 특강이 있을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 6월 지방직 가기 전에 이거 4배 압축 핵심 요점 정리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강으로 시크릿 노트를 정리하는 강의예요. 8강으로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전범위를 쭉 정리해드리는 4배 압축 특강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 근데 처음에 이렇게 조금 아는 게 필요해요. 그죠? 이 1년 커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내가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걸 가늠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합격 전략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사 어떻게 해야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국사 시험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쉬워졌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한국사 시험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평가를 할 때 하하하하 이렇게 평가하기가 참 민망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중하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시험이 정규 커리를 다 탔다면 거의 정말 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도 100점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90점, 95점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사 때문에 저 떨어졌어요 하신 분들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사 시험이 그만큼 좀 쉽게 출제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제 몇 개월 한 1, 2개월 공부하시고 시험을 그냥 한번 보신 거죠. 근데 교수님 저 너무 어려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쉽다고 하는데 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다 들어본 얘기인 같은데 정확하게 이게 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뭐가 안 돼서 그랬을까요? 암기가 안 돼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쉽다라는 포인트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에서 벗어난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지엽적인 거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1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와요. 그러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출제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험이고 커리를 잘 따라오시고 하라는 것들 위주로 하면 충분히 쉬운 시험이다라는 걸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막 지엽적으로 접근하실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핵심 주제들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고 빈출 개념들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막 지엽적으로 막 책 엄청 두꺼운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지엽적인 문제가 지양되는 추세이고, 하지만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한두 문제 어려운 문항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금 심도 있게 공부하시긴 하셔야겠죠. 너무 얕게만 공부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치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 문화사 파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치사에서 시험 문제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치사 문제에서. 그러니까 정치사는 그만큼 빠삭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문화사 파트예요. 그래서 문화사가 승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당부를 드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사료 학습이 필요합니다. 사료가 여러분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모든 역사 속 사료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알기 힘들죠. 근데 우리는 처음 보는 사료가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어려운 사료가 나와도 우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사료에는 항상 우리가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킬들을 가르쳐 드릴 거고 그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료를 보실 때는 계속해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하시라는 거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선 이해하셨다면 반드시 뭐 하시라는 거? 후 암기하시라는 거. 암기가 필수라는 거. 전 여기다 방점을 찍고 싶어요. 암기. 그다음에 반복 학습으로 시험 시간을 단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사 12분 안에 문제 풀어내는 연습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복이 계속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빈출 개념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시크릿 노트도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보다 보면 뭐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위치까지 다 기억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 훈련이 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정확한 페이지까지는 모르셔도 이거 이 오른쪽 상단에 있었지, 이거 오른쪽 하단에 있었지, 그리고 이건 뭐죠? 페이지 제가 부르라고 해요. 그러면 바로바로 찾아요. 많이 보신 분들은 페이지 바로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많이 봤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반복 학습하시라는 거, 빈출 개념 중심으로 반복 학습하는 거, 이게 합격 가장 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기출 문제는 학습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 기출 문제는 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도 기출 문제는 중요합니다. 공부하시다가 기출 문제 풀어보세요. 풀어보셔야 어떻게 공부하실지 가늠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내가 조금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내가 너무 지엽적으로 너무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럼 기출문제, 국가직 지방직 문제에서 벗어나는 영역이라면 과감하게 그 부분을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고 어쩌다 한 번 나왔는데 계속 그 부분 잡고 있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학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초반에는 문제를 풀어보시되, 기출문제 풀어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풀어보시되 처음에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풀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들 거예요. 나중에 가면 우리 문제풀이 시즌 때 가서 문제를 풀면 기본이 탄탄하게 돼 있으면 문제가 빨리 풀려요. 근데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선지 분석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선지 분석 하셔야 되죠. 근데 그 선지 분석까지 깔끔하게 빨리빨리 끝나요. 앞에 기본이 탄탄하면. 근데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 풀면 그 문제 한 문제 풀고 선지 분석까지 다 찾아봐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너무 기출 문제에 너무 힘을 빼지 말라는 거. 앞에는 암기하시고 개념 숙지하시는 게 먼저라는 거, 그걸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되면 이제 기출 문제가 더 빠르게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수업 정리예요. 각인시켜드리고 정리시켜드리고 암기시켜드리는 강의다라는 거고, 시크릿 노트로 단권화 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암기장 시험 필수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 수업은 어떤지 수강평을 쭉 보면서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제가 키워드 한국사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수강평을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뭐냐. 쏙쏙 이해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쏙쏙 들린다라는 거, 쏙쏙 귀에 꽂힌다라는 거, 흐름이 잘 정리가 된다라는 거, 흐름 이해가 잘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반복을 많이 해주셔서 좋다라는 거. 반복 학습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쌓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암기가 된다 이런 말도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진짜 많죠. 암기 팁을 많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암기 팁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그런 말씀이 많았고요. 자료가 좋다라는 거. 시크릿 노트나 암기장 이런 자료뿐만 아니라 특강 자료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꼼꼼한 편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깔끔하고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강의가 깔끔하다는 말도 많아요. 강의가 깔끔하다?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깔끔하다? 무슨 말인가? 제가 깔끔하게 생겼나? 막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강의가 그냥 군더더기 없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막 엄청 막 사담을 해가면서 막 풀어가면서가 아니라 진짜 시험에 나올 것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열정적이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저는 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이런 모토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성적은 선생님의 열정에 비례한다 라는 모토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떠먹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충분히 1년 안에 충분히 공무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암기장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이거를 말씀드리려고요. 무턱대고 암기장 사셔가지고 여기에 답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빈칸에다 답 쓰시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1년 동안 볼 교재라고 했죠. 한 번 보고 끝나는 교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 빈칸에 답을 쓰시면 안 되고 뭐 자 같은 걸로 오른쪽을 가리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있죠. 이렇게 가려가면서 보는 거. 영단어 암기하시듯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응, 아시겠나요? 그거 이렇게 활용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암기장 시험 언제 볼 건지 그거 말씀드릴게요. 암기장 시험 이번에는 토요일 1시에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1시, 금요일 1시는 좀 부담되실 것 같아요. 뒤에 특강이 있으니까. 토요일 1시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 시간 많이 잡아먹지 않을 거예요. 20문제 보는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암기장에서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서 20문제 보는 거고 랜덤으로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단답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겠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그 전주 8시간 동안 나간 거예요. 금토 진행된 범위 안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안 적어도 되죠? 항상 토요일 날 오후에 시험을 본다. 1시에 수업 끝나고 바로 시험을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전주 8시간 동안 했던 범위 안에서 시험을 본다라는 거. 그럼 범위가 모르겠어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장이 있는 겁니다. 반장이 그 우리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제가 어제 새벽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범위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 범위에 맞게 공부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2024 한유진 한국사 치시면 들어오시면 반장이 범위를 공지해 드릴 거예요. 거기서는 막 이렇게 사담하고 하는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공지, 되게 일방적인 소통이 될 거예요. 공지만 올라가는 소통이 될 것 같고 올라가는 그런 창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궁금하신 거나 얘기하실 부분 있으면 에듀윌 게시판 활용하셔서 질문 답변 게시판 활용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올해부터 에듀윌에서 도입한 시스템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기억 강화 시스템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육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도 대학교 교육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나서 10분 뒤부터 망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습한 지 하루가 지났어요. 그럼 어느 정도 망각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70% 가까이 망각이 된대요. 그러니까 망각되기 전에 계속해서 그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반복 학습해주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인데 그래서 1 hour, 1 week라고 해가지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끝날 때마다 끝에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대요. 이제 에듀윌에서 참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제 시간에는. 근데 이제 끝날 때 이걸 매 시간마다 그 시간에 배운 거를 정리해달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긴 했는데 제 강의가 키워드 한국사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그 시간 안에 배운 거를 키워드만 딱딱딱딱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이거구나. 이거 중심으로 공부해야겠구나라는 거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해드릴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